그런데 여당의 독주 못지않게 국무위원들의 행동, 그러니까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국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래서 그 화면을 좀 모아봤습니다. 당국 때도 저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. 답변 좀 해보세요. 55년 전이면은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 않은 시절입니다.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당국대에 가서 물으세요.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.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.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 사용되는 거예요. 아니 법률 용어 사전에 있다니까요. 아니 말 끊지 마시라고요. 좀 주세요, 의장님. 의장님.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김종욱 교수님, 뭐 지적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. 뭐 답답하고 물론 그 상황에 너무 뭐 격하게 거친 질문을 해서 이 국무위원들, 장관들이 좀 당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국회의원도 선출된 거 아니냐, 좀 국민을 대변하는 건데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대의하는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? 헌법기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는 좀 국민이 질문하는 것처럼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. 하지만 제가 좀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전 통합당이 청문회 전술이나 국회 전술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 보셨지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태영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? 북한에서 들은 얘기를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장관에게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본다거나, 예를 들면 또 본인이 그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되는 문서를 들고 와서 그 문서가 진본이라고 주장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진본이었을 때 북한이 이 진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국정원장이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버리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질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 같고요. 하지만 저는 추미애 장관은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, 소설을 쓰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상당히 잘못된 거죠. 그러니까 열띤 토론은 가능합니다. 저희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열띤게 토론할 수는 있죠. 하지만 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. 도를 넘어갔다고 얘기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국회의원들에게 사과를 하시면 되는데도 사과도 안 하신 거잖아요.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께서는 앞으로 마찬가지지만 도를 지나치더라도 꼭 끝나고 나면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저는 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 앞에 화면을 한번 더 보실게요. 뭐 각 국무위원들의 면면들 나오고 논란이 됐던 발언들도 나왔지만 특히 가장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추미애 장관, 윤한영 의원이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논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소설을 쓰시네 라고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였잖아요. 그런데 과거 추미애 장관 야당 대표 시절에는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. 덴마크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집보되었습니다. 외신은 일제히 한국의 라스푸틴의 딸이 붙잡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. 그럼으로써 또 한 번 나라를 국제적으로 망신시키고 있습니다.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. 국민이 법률 위반한 깨알 같은 피치 못할 작은 죄는 잘도 구속을 시키면서 직무 감찰을 빙자해서 충분히 보장된 공무원 제도를 어지럽힌 그 장 본인에 대해서는 법원 반대했습니다. 그리고 그 화면 그 전에는 또 2002년에는 이해창 후보 아들 병역 관련해서 저격수로도 활약하게 했는데요. 이도원 의원님. 네. 저희가 뭐 최순실 씨의 뭐 정유라 씨라든지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혹은 뭐 추미애 장관의 아들까지를 뭐 동일선상에 보셨다는 건 아니고 뭔가 아들 문제에 좀 더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오히려 국무위원의 격을 떨어지지 않고 있냐, 뭐 이런 야당의 지적이 있거든요. 짚어볼 대목들이 있어요. 이회창 후보 아들과 관련해서는 그 추미애 뭐 당시 의원이 김대업에게 속았을 수도 있죠. 그렇지만 뭐 본인이 열심히 그렇게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게 김대업의 사기극으로 발표된 이후에 단 한마디 사과라도 했었던가요?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. 또 하나는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이 서울경찰청에서 그 운전병으로 근무했는데 그것도 특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열흘의 휴가를 가고 현역 군인이 또 열흘을 연장하고 복귀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. 이게 더 훨씬 궁금한 중대한 문제인 것 같고 특히 그 사건이 지난 1월에 문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더욱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지금 장관들 굉장히 그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 마치
여당 지지자들에게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는 그 국민들 유권자들 대단히 그 불쾌하고 우려스러운 감정들이 있습니다. 특히 우리 추미애 장관은 그 거의 국회 본회의든 상임위든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우선은 야당에 대한 존중이 거의 없어 보여요. 그렇게 되면 야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지난 총선에서 지지했던 유권자가 한 41%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굉장히 무시하는 게 되는 거고 저런 약간 오만해 보이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사실 그 문재인 정권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. 지금 법무부에 지금 검찰 내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그럼 더 겸손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야당을 대하고 국민을 대해야 되겠죠. 국회 무시 논란에 휩싸인 현 정부의 국무위원들 그 발언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.